창고에서 두꺼운 천을 걷어내는 순간 선희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액자 속 영정사진의 여인이 자신과 너무나 똑같았거든요. 어떻게? 선희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정민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저희 어머니세요. 아버지가 가장 사랑했던 분이에요. 선희는 깨달았습니다. 사연을 더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 부탁드립니다. 새벽 5시 서울 한남동의 고급 주택가는 아직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희는 벌써 일어나 몸을 추스르고 있었어요. 오늘도 어김없이 회장댁으로 향해야 했거든요. 또 하루가 시작되네요. 선희는 작은 원룸에서 나오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찬 공기가 뺨을 스치자 옷깃을 여며 올렸어요. 이런 아침이 벌써 10년째였죠. 한남동 언덕 위에 자리한 저택은 정말 웅장했습니다. 높은 담벼락 너머로 보이는 기와 지붕과 잘 다듬어진 정원이 선희에겐 여전히 낯설었어요. 북쪽에서 넘어온 이후 여러 집을 전전했지만 이렇게 큰 집에서 일하게 된 건 처음이었거든요. 선희 씨, 일찍 왔네요. 관리소장 박 씨가 현관에서 선희를 맞았습니다. 50대 중반의 박 씨는 언제나 진중한 표정이었어요. 오늘 할 일이 많으니까 서둘러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선희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박 씨의 말투에는 항상 미묘한 경계심이 섞여 있었거든요. 집 안으로 들어서자 고급스러운 가구들과 커다란 그림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선희는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기며 청소 도구를 준비했어요. 이 집의 규칙은 간단했습니다.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그리고 절대 개인적인 이야기는 꺼내지 말 것. 선희 씨, 박 씨가 선희를 불렀습니다. 혹시 누가 물어봐도 당신 출신에 대해서는 절대 말하지 마세요. 특히 북에서 왔다는 얘기는 더더욱이요. 선희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집 사람들은 그런 걸 좋아하지 않아요. 알겠죠? 박 씨의 목소리에는 분명한 경고가 담겨 있었어요. 선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그녀에게도 과거는 말하고 싶지 않은 상처였어요. 남편을 잃고 딸과도 생이별한 채 홀로 남한에 넘어온 지 10년. 그 시간 동안 선희는 그저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왔을 뿐이었거든요. 며칠 후면 회장님 기일이에요. 박 씨가 덧붙였습니다. 그때까지 집안을 완벽하게 정리해야 하니까 신경 써서 일해주세요. 회장님, 선희는 이 집의 주인에 대해 많은 것을 알지 못했어요. 몇 개월 전에 돌아가셨다는 것과 큰 기업을 운영하셨다는 정도만 들었을 뿐이죠. 하지만 집안 곳곳에 남아있는 그분의 흔적들을 보면 정말 대단한 분이셨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선희는 거실 청소를 시작했어요. 커다란 소파와 앤티크 장식장들을 정성스럽게 닦아내면서도 마음 한편으론 불안했습니다. 이 집에서 일하게 된 것도 우연이었어요. 이전 직장에서 갑자기 그만두게 되었는데 마침 박 씨가 사람을 찾는다는 소식을 들은 거였죠. 선희 씨는 정말 다행이에요. 같은 동네에 사는 김아주머니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요즘 같은 때에 이런 좋은 자리를 찾기가 쉽지 않은데 말이에요. 맞습니다. 선희에게 이 집은 생존의 마지막 끈이었어요. 나이도 많고 제대로 된 기술도 없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더욱 조심스럽게 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부터 집안 분위기가 묘하게 변했어요. 평소보다 조용해진 것 같기도 하고 뭔가 긴장된 기운이 감돌았거든요. 아마 회장님 기일 제사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게 완벽해야 해. 어제 정민이라는 젊은 여성이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회장님의 상속녀라고 했던 것 같은데
아직 제대로 인사를 나눠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냥 복도에서 스쳐 지나가며 눈인사 정도만 했을 뿐이죠. 선희는 걸레를 빨아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집에서 일한 지 아직 2달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벌써 여러 가지를 느낄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이 집 사람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있었거든요. 선희 씨, 오늘은 여기까지 하세요. 박 씨가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제사 준비를 해야 하니까 일찍 들어가서 쉬세요.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선희는 정리를 마치고 인사를 했어요. 집을 나서는 길에 선희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저녁 노을에 물든 저택이 어둠 속으로 사라져가고 있었어요. 왠지 모르게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선희는 고개를 저으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제사 준비. 선희는 그저 조용히 자신의 일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집에 숨겨진 비밀이 곧 자신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으리라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선희는 평소보다 일찍 회장댁에 도착했습니다. 제사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날이었거든요. 집안은 벌써 분주한 기운으로 가득했어요. 선희 씨, 여기 와보세요. 박 소장이 선희를 불렀습니다. 오늘부터 정민 씨와 함께 창고 정리를 해야 해요. 정민, 회장님의 상속녀라고 들었던 그 젊은 여성 말이죠. 선희는 조금 긴장했어요. 지금까지 집주인 가족과 직접 일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정민이 선희에게 다가왔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정민은 단정한 옷차림에 차분한 인상이었어요. 선희 씨시죠? 제가 정민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선희는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정민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 왠지 모르게 친근한 느낌이 들었어요. 아버지 제사에 필요한 물품들을 창고에서 꺼내야 해요. 정민이 설명했습니다. 혼자서는 무거운 것들을 옮기기 어려워서 도움을 청했어요. 두 사람은 저택 뒤편에 있는 창고로 향했습니다. 창고는 생각보다 컸어요. 오랜 세월 동안 쌓인 물건들이 정리되어 있었거든요. 와, 정말 많네요. 선희가 감탄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물건을 잘 안 버리시는 성격이셨어요. 정민이 쓸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특히 추억이 담긴 것들은 더욱 그러셨죠. 정민은 구석에 있는 커다란 상자를 가리켰어요. 저기 있는 게 제사용 그릇들이에요. 같이 옮길까요? 선희와 정민은 함께 무거운 상자들을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일하는 동안 정민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선희 씨는 어디 출신이세요? 정민이 물었습니다. 선희는 잠깐 멈칫했어요. 박 소장의 경고가 떠올랐거든요. 그냥 지방이에요. 아, 그러시구나. 정민은 더 자세히 묻지 않았습니다. 저도 어릴 때는 서울에 살지 않았어요. 아버지 사업 때문에 여러 곳을 다녔거든요. 시간이 흘러 점심때가 되었어요. 정민은 선희에게 함께 식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따로 먹겠어요. 선희가 사양했지만 정민은 고개를 저었어요. 함께 일했는데 혼자 먹게 할 수는 없죠. 게다가 오늘 일이 아직 많이 남았어요. 두 사람은 집 안식당에서 간단한 식사를 했습니다. 정민은 생각보다 허물없이 대했어요.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말이죠. 선희 씨, 혹시 가족이 있으세요? 정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희는 잠깐 망설였어요. 예전에는 있었죠. 죄송해요. 개인적인 질문을 했네요. 정민이 미안해했습니다. 아니에요. 다들 겪는 일이니까요. 선희는 담담하게 답했어요. 사실 이런 이야기를 할 기회가 없었던 터라 오히려 마음이 편했거든요. 점심 후 다시 창고 정리를 계속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깊숙한 곳의 물건들을 확인해야 했어요. 이게 뭐지? 정민이 구석에서 커다란 액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런 게 여기 있었나? 액자는 두꺼운 천으로 덮여 있었어요. 정민이 천을 조심스럽게 걷어냈습니다. 그 순간 선희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액자 속에는 영정 사진이 들어 있었거든요. 곱게 차린 한복을 입은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 여인의 얼굴이었습니다. 선희 자신과 너무나 똑같았거든요. 어떻게? 선희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정민도 깜짝 놀란 표정이었어요. 선희와 사진 속 여인을 번갈아 보며 말문이 막혔거든요. 이상해요. 정말 똑같네요. 정민이 중얼거렸습니다. 선희는 사진을 더 자세히 봤어요. 머리 모양도, 눈매도, 심지어 작은 점까지 자신과 완전히 같았거든요. 마치 자신이 한복을 입고 촬영한 사진 같았어요. 이분이 누구세요? 선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민은 잠깐 망설이더니 답했어요. 저희 어머니세요. 어머니라고요? 네. 아버지가 가장 사랑했던 분이에요. 정민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거든요. 선희는 다시 사진을 봤어요. 정민의 어머니라고 하는 이 여인이 자신과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을까요?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완벽했거든요.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어요? 선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잘 기억나지 않아요. 정민이 아쉬워했습니다. 워낙 어릴 때 돌아가셔서요. 아버지도 어머니 얘기는 별로 안 하셨고요. 하지만 선희에게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닮은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자신의 얼굴이었거든요.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자신의 모습 같았어요. 선희 씨, 괜찮으세요? 정민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 보이는데요. 네. 그냥 놀라서요. 선희는 억지로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 신기한 우연이네요. 하지만 선희의 마음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사진 속 여인이 눈에 밟혔거든요. 우연이라고 넘기기에는 너무나 많은 의문이 생겼습니다. 이 사진은 어디에 걸려 있던 건가요? 선희가 물었어요. 아마 아버지 서재에 있던 것 같아요. 정민이 답했습니다. 제사 때 다시 걸어야 하는데 먼저 청소를 해야겠네요. 선희는 계속 사진을 바라봤어요. 뭔가 중요한 기억이 떠오를 것 같았지만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 사진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선희 씨? 정민이 다시 불렀습니다. 네, 죄송해요. 선희는 정신을 차렸어요. 계속 일할까요? 하지만 그날 오후 내내 선희는 그 사진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자신과 똑같은 얼굴의 여인, 회장님이 가장 사랑했다는 그분. 과연 이 모든 게 우연일까요? 그날 밤 선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영정사진 속 여인의 얼굴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자신과 너무나 똑같았던 그 모습을 도저히 잊을 수가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정민은 선희를 보자마자 말을 걸어왔습니다. 어젯밤에 잠 못 주무셨죠? 정민이 선희를 보며 말했어요. 저도 그 사진 때문에 계속 생각이 났거든요. 네. 정말 신기했어요. 선희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정민은 선희의 손을 가만히 잡았어요. 선희 씨와 함께 있으니까 어머니를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편해요. 이상한 말일 수도 있지만 정말 그래요. 선희는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단순한 닮음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정민 씨, 어머니에 대해 더 알려주실 수 있나요?
선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물론이죠. 정민의 눈에 그리움이 어렸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신 분이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다른 분과 재혼도 안 하셨거든요. 어머니는 어디 출신이셨나요? 정민이 잠깐 망설이더니 답했어요. 북쪽에서 오셨대요. 전쟁 때 피난 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북쪽? 선희의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자신과 같은 출신이었다니요. 혹시 어머니 성함을 알 수 있을까요? 선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버지는 항상 은하라고 부르셨어요. 정민이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선희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은하. 그건 자신의 북한에서의 이름이었거든요. 같은 얼굴, 같은 출신, 그리고 같은 이름.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니었어요. 은하요? 선희가 다시 물었어요. 네, 왜요? 혹시 아시는 이름인가요? 정민이 궁금해했습니다. 선희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거든요. 그날 오후 정민이 외출한 사이 선희는 혼자 회장님 서재를 청소했어요. 진실을 알고 싶었거든요. 서재 책장 뒤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발견했습니다. 먼지가 많이 쌓인 걸 보니 오랫동안 숨겨져 있었던 것 같았어요. 선희는 조심스럽게 사진첩을 열어봤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충격이었어요. 젊은 회장님과 함께 웃고 있는 여인. 그 여인이 또다시 자신과 똑같았거든요. 사진을 넘길 때마다 선희는 더욱 놀랐어요. 그 여인이 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 행복해 보이는 가족 사진들. 모든 사진 속 여인이 자신과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페이지에서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거기에는 회장님의 손글씨로 적힌 메모가 있었거든요. 은하, 나의 영원한 사랑. 딸과 함께 반드시 남으로 오겠다는 약속을 지켰구나. 언제까지나 기다리겠다. 선희는 사진첩을 떨어뜨렸어요. 딸과 함께 남으로 온다는 약속? 그럼 자신이 정말 그 은하라는 뜻인가요? 말도 안 돼. 선희가 중얼거렸습니다. 은하는 죽었다고. 그때 남편이 숨을 거두기 전 했던 마지막 말이 떠올랐어요. 은하야, 난 약속을 지켰다. 널 무사히 데려다 줬다. 선희는 벽에 기댔어요. 남편이 그저 남편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혹시 자신을 남한으로 데려다 주는 역할을 했던 걸까요? 선희 씨? 정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희는 급하게 사진첩을 원래 자리에 두고 청소하는 척했어요. 아, 돌아오셨네요. 선희가 인사했습니다. 정민은 선희를 바라보며 묘한 표정을 지었어요. 선희 씨, 혹시 무슨 일 있었나요? 얼굴이 창백해 보이는데요. 아니에요. 그냥, 정민 씨. 선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만약 제가, 정말 만약에 어머니와 관련이 있다면 어떨까요? 정민은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곧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정말 좋겠어요. 오랫동안 혼자였거든요. 선희는 정민의 순수한 마음에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만약 자신이 정말 은하라면 왜 기억이 없는 걸까요? 그리고 왜 지금까지 딸을 찾지 못했을까요? 정민 씨, 선희가 다시 말했어요. 혹시 어머니가 기억을 잃으셨다면 어떨까요? 기억을 잃었다고요? 네. 만약 어떤 사고로 기억을 잃고 다른 이름으로 살아왔다면 정민은 선희를 자세히 봤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희 씨, 혹시 정말로? 하지만 선희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그저 점점 커져가는 의욕과 함께 진실이 무엇인지 알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선희는 작은 원룸에서 잠 못 이루며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정민과의 대화, 사진첩 속 메모, 그리고 남편의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은하야, 난 약속을 지켰다. 남편 철수가 죽기 전에 했던 그 말. 당시에는 그냥 헛소리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다르게 들렸어요. 혹시 철수가 자신에게 숨긴 비밀이 있었던 걸까요? 선희는 서랍에서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철수의 유품들이 들어있는 상자였어요. 지금까지 열어보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냥 둔 채로 있었거든요. 상자를 열자 철수가 늘 끼고 다녔던 반지와 낡은 지갑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밑에서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봉투에는 선희에게라고 적혀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자 편지가 나왔습니다. 내 사랑하는 선희야. 만약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에 없겠구나. 미안하다. 너에게 숨긴 이야기가 있다. 너는 선희가 아니야. 너의 진짜 이름은 은하다. 나는 너를 남쪽으로 데려오라는 임무를 받았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너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어. 언젠가 내가 진실을 알게 될 날이 올 것이다. 그때를 위해 이 편지를 남긴다. 선희는 편지를 읽으며 온몸이 떨렸어요. 철수가 임무로 자신과 결혼했다는 뜻인가요? 그럼 자신들의 사랑은 거짓이었던 건가요?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한남동 회장댁에 가면 너의 진짜 가족을 만날 수 있을 거야. 너에게는 딸이 있다. 예쁜 딸이 있어. 회장님이 너를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지 모른다. 미안하다, 은하야. 사랑한다. 선희는 편지를 떨어뜨리고 주저앉았어요. 딸이 있다고요? 그럼 정민이 정말 자신의 딸이라는 뜻인가요? 어떻게, 이럴 수가. 선희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다음 날 선희는 멍한 상태로 회장댁에 갔어요. 정민을 보는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거든요. 저 아이가 정말 자신의 딸이라면. 선희 씨, 안색이 안 좋아 보이세요. 정민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선희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오늘은 아버지 서재를 정리해야 해요. 정민이 말했습니다. 제사 전에 미리 정돈하고 싶어서요. 두 사람은 함께 서재로 갔어요. 선희는 어제 사진첩을 본 곳을 자꾸 쳐다봤습니다. 선희 씨, 혹시 어제 뭔가 발견하신 게 있나요? 정민이 물었어요. 선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어제부터 계속 이상하세요. 뭔가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아서요. 정민이 설명했습니다. 선희는 망설였어요.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그때 정민이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아버지가 잠가두신 서랍이 있었는데 열쇠를 찾았어요. 서랍에서 두꺼운 일기장이 나왔습니다. 회장님의 개인 일기였어요. 정민이 일기를 펼치자 선희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상해요. 정민이 중얼거렸습니다. 여기 은하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와 있네요. 정민이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어요. 1985년 3월 15일. 은하를 다시 찾지 못했다. 딸 정민이는 나만 찾는다. 은하는 대체 어디에 있을까? 선희는 날짜를 보고 놀랐어요. 바로 자신이 철수와 결혼한 해였거든요. 정민이 계속 읽었습니다. 1987년 7월 20일. 은하가 기억을 잃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간첩 혐의로 몰리면서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다른 남자와 결혼했다는 얘기도 들었다. 마음이 찢어진다. 1990년 12월 1일. 은하를 포기해야 하나? 하지만 정민이가 어머니를 그리워한다. 언젠가는 돌아올 거라고 믿고 싶다. 정민의 목소리가 점점 떨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짜의 일기를 읽었습니다. 2023년 1월 10일. 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은하야, 정민이를 부탁한다. 너만이 우리 딸의 진짜 어머니다. 정민은 일기를 덮고 선희를 봤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거든요. 선희 씨. 아니, 어머니. 정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선희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정민아. 선희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기억이 안 났어. 정말 기억이 안 났다고. 정민은 선희를 끌어안았어요. 어머니. 정말 어머니예요? 그런 것 같아. 선희가 답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기억이 희미해. 너를 낳은 기억도 아버지와의 기억도 다 흐릿해. 괜찮아요. 정민이 울며 말했어요. 이제 찾았으니까 괜찮아요. 하지만 그때 서재 문이 열리며 박 소장이 들어왔습니다. 박 소장은 둘이 끌어안고 있는 모습을 보고 얼굴이 굳어졌어요. 뭐 하는 거죠? 박 소장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정민이 박 소장을 봤어요. 이분이 우리 어머니예요. 박 소장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이분이 은하예요. 정민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박 소장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선희는 박 소장의 반응이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왜 이렇게 당황하는 걸까요? 박 소장님도 어머니를 아셨나요? 정민이 물었어요. 박 소장은 잠깐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가끔 말씀하시긴 했죠. 하지만 설마 정말. 선희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박 소장이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정민 씨, 이 일은 신중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박 소장이 말했어요. 가족들한테 먼저 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에 선희와 정민 모두 긴장했어요. 과연 다른 가족들은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기일 제사 당일 아침, 선희는 손을 떨며 한복을 입었습니다. 정민이 어머니의 한복을 가져다 주었거든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영정사진과 완전히 같았어요. 어머니, 정말 아름다우세요. 정민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선희는 불안했어요. 오늘 회장님의 친척들과 기업 인사들이 모두 올 텐데 과연 자신을 받아들여 줄까요? 정민아, 혹시 내가 나서지 않는 게 나을까? 선희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안 돼요. 정민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자리는 어머니께 있어야 해요. 저택안은 벌써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검은 정장을 입은 기업 임직원들과 한복을 입은 친척들이 조용히 대화하고 있었거든요. 박 소장이 선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정민이 박 소장을 봤어요. 갑자기 나타나서 회장님 부인이라고 하시면 사람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박 소장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어요. 그때 정민의 고모 정숙이 나타났습니다. 50대 후반의 정숙은 항상 날카로운 성격이었어요. 정민아,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정숙이 선희를 보며 물었습니다. 왜 종업원이 한복을 입고 있지? 정민이 숨을 깊게 쉬었어요. 고모, 이분은 우리 어머니예요. 뭐라고? 정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냐? 주변에 있던 친척들이 모두 쳐다봤어요.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증거가 있어요. 정민이 아버지의 일기를 꺼냈습니다. 아버지께서 직접 쓰신 일기예요. 정숙이 일기를 빼앗아 읽었어요. 얼굴이 점점 굳어지더니 크게 소리쳤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은하는 죽었어. 고모,
어머니는 기억을 잃으셨을 뿐이에요. 정민이 설명했어요. 기억을 잃었다고? 정숙이 선희를 날카롭게 봤습니다. 너 정말 은하냐? 선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어요. 저도 확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확실하지 않다고? 정숙이 비웃었습니다. 그럼 가짜란 얘기네. 그때 회장님의 형님인 정한이 나타났어요. 70대의 정한은 위험이 있었거든요. 무슨 소동이냐? 정한이 물었습니다. 정숙이 급하게 설명했어요. 형님, 저 여자가 은하라고 거짓말하고 있어요. 정한이 선희를 자세히 봤습니다. 그러더니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은하와 똑같구나. 정한이 중얼거렸습니다. 형님까지 속으시면 안 돼요. 정숙이 소리쳤습니다. 저 여자는 분명 사기꾼이에요. 선희는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는 게 견딜 수 없었어요. 도망치고 싶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DNA 검사를 하자. 정숙이 제안했습니다. 그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야. 좋은 생각이에요. 정민이 답했습니다. 검사에서 증명해 드릴게요. 하지만 그때 박 소장이 끼어들었어요. 잠깐만요. 그 전에 확인해야 할 게 있습니다. 박 소장이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이분의 신분을 조사해 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목했어요. 박 소장은 계속 말했습니다. 이분은 위조 신분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짜 이름도 출생지도 모두 거짓이에요. 선희는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럴 리가. 게다가 박 소장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북한에서 온 간첩 용의자로 분류되어 있어요. 웅성거리는 소리가 더 커졌어요. 친척들이 모두 선희를 의심하는 눈으로 봤거든요. 역시 정숙이 소리쳤습니다. 저 여자는 북한에서 온 간첩이야. 우리 집안을 노린 거라고. 아니에요. 정민이 필사적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지만 정숙은 멈추지 않았어요. 정민아, 정신 차려. 저 여자가 너희 아버지를 빼앗아간 북한 출신 여우야. 모든 사람이 선희를 향해 손가락질했어요. 무서운 시선들이 선희를 둘러쌌거든요. 이 여자를 당장 쫓아내야 해. 친척 중 한 명이 소리쳤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자. 다른 사람이 외쳤어요. 선희는 견딜 수 없었어요.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습니다. 저는 그런 기억이 없어요. 정말 기억이 없다고요. 기억이 없다고? 정숙이 비웃었습니다. 간첩들은 다 그런 말을 하지. 정민이 선희 앞에 섰어요. 그만해요. 어머니를 괴롭히지 말아요. 정민아, 너까지 속으면 어떻게 하니? 정숙이 정민의 팔을 잡았어요. 그때 정한이 나섰습니다. 진정들 하세요. DNA 검사 결과를 보고 판단하죠. 형님, 검사할 필요도 없어요. 정숙이 말했습니다. 저 여자가 간첩인 게 확실한데요. 선희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겨우 찾은 딸마저 잃을까봐 두려웠거든요. 정민아, 선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미안해. 엄마가 되기에는 잃은 게 너무 많아. 정민도 울고 있었어요. 어머니,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함께 이겨내요. 하지만 주위에서는 계속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졌어요. 친척들은 선희를 집에서 내쫓으려 했고 정민은 어머니를 지키려 필사적이었거든요. 과연 선희는 이 위기를 넘길 수 있을까요? DNA 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그리고 박 소장이 왜 선희를 간첩이라고 했을까요? 모든 것이 혼란에 빠진 그 밤, 선희는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혼란이 절정에 달한 순간 저택 안으로 한 노인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 노인은 회장 댁에서 오랫동안 집사로 일했던 김 실장이었어요. 무슨 일입니까? 김 실장이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실장님, 정숙이 급하게 말했어요. 저 여자가 은하라고 거짓말하고 있어요. 김 실장은 선의를 자세히 봤습니다. 그러더니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말이죠. 이럴 수가. 김 실장이 중얼거렸습니다. 실장님도 아시죠? 저 여자가 가짜라는 걸? 정숙이 물었어요. 하지만 김 실장은 예상과 다른 말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이분이 진짜 은하님입니다.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김 실장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웅성거리는 소리도 잠깐 멈췄거든요. 실장님, 무슨 말씀이세요? 정한이 물었습니다. 김 실장이 선희에게 다가갔어요. 은하님,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선희는 김 실장을 봤지만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왠지 친근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실장님이 저를 아세요? 선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물론입니다. 김 실장이 눈물을 글썽이며 답했습니다. 제가 은하님을 남쪽으로 피신시켜드린 장본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어요. 김 실장의 고백이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박 소장이 당황해서 물었어요. 김 실장이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1985년 은하님은 간첩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누명이었어요. 누명이라고요? 정민이 물었습니다. 회장님과 결혼하신 은하님을 시기한 사람들이 꾸민 일이었어요. 김 실장이 설명했습니다. 북한 출신이라는 이유로 간첩으로 몰았죠. 선희는 점점 기억이 떠오르는 것 같았어요. 희미하지만 무서웠던 순간들이 스쳐 지나갔거든요. 그래서 회장님께서 은하님을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키기로 하셨어요. 김 실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믿을 만한 사람을 찾아서 은하님을 맡겼습니다. 그 사람이 철수였나요? 선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맞습니다. 철수님은 회장님의 부하였어요. 은하님을 지키라는 명령을 받았죠. 선희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이었어요. 철수가 임무로 자신과 결혼했다는 게 맞았지만 나중에는 진심으로 사랑해줬던 거였어요. 하지만 은하님은 그 충격으로 기억을 잃으셨어요. 김 실장이 안타까워했습니다. 선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살게 되신 거죠. 정민이 눈물을 흘렸어요. 그럼 정말 우리 어머니가 맞네요. 그렇습니다. 김 실장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어요. 회장님께서는 돌아가시는 날까지 은하님을 기다리셨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여전히 믿지 않았어요. 증거가 어디 있어요? 그냥 말로만 하면 되는 건가요? 김 실장이 안주머니에서 오래된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것이 증거입니다. 사진에는 젊은 김 실장이 선희를 다른 남자에게 인계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그 남자가 바로 철수였거든요. 이 사진은 1985년에 찍힌 겁니다. 김 실장이 설명했어요. 은하님을 철수님께 맡기는 순간이죠. 사진을 본 친척들은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어요. 너무나 확실한 증거였거든요. 그럼 진짜였구나. 정한이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때 박 소장이 다시 나섰어요. 잠깐만요. 그래도 간첩 혐의는 어떻게 설명할 건가요? 김 실장이 박 소장을 날카롭게 봤습니다. 박 소장님, 그 서류는 어디서 구하셨습니까? 그건 제가 조사해서. 박 소장이 말을 더듬었어요. 거짓 서류를 만드신 건 아니겠죠? 김 실장이 의심스럽게 물었어요. 박 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회장님께서 생전에 말씀하셨어요.
누군가 은하님의 귀환을 방해할 거라고요. 김 실장이 말했습니다. 정민이 박 소장을 의심스럽게 봤어요. 박 소장님 설마. 박 소장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저는 그냥 집안을 생각해서 거짓 서류를 만드셨다고요? 김 실장이 따졌습니다. 박 소장이 무릎을 꿇었어요. 죄송합니다. 회장님 부인이 갑자기 나타나면 재산 문제가 복잡해질까봐 모든 진실이 드러났어요. 박 소장이 선의를 간첩으로 몰기 위해 거짓 서류를 만든 거였어요. 정민이 선의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이제 모든 게 해결됐어요. 선의는 눈물을 흘리며 정민을 끌어안았어요. 정민아, 미안해. 엄마가 너를 오랫동안 찾지 못해서. 괜찮아요, 어머니. 정민도 울고 있었어요. 이제 다시 만났잖아요. 김 실장이 두 사람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지만 아직 한 가지 남은 문제가 있었어요. DNA 검사였죠. 정숙이 여전히 의심하고 있었거든요. DNA 검사는 여전히 해야 해요. 정숙이 고집했습니다. 좋습니다. 선희가 답했어요. 검사에서 확실히 증명하겠어요. 일주일 후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선희와 정민이 모녀관계라는 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였어요. 검사 결과를 받은 정민이 선희를 끌어안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말 확실해요. 하지만 그때 갑자기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저택에 들이닥쳤어요. 정부 관계자들이었어요. 은하 씨입니까? 그중 한 명이 물었어요. 오래된 북방 기록에 따라 강제 출국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이제 막 가족을 찾았는데 또다시 헤어져야 하는 건가요? 강제 출국이라니요. 정민이 정부 관계자들 앞에 섰습니다. 무슨 권리로 우리 어머니를 데려가려고 하세요?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1985년 간첩 혐의로 수배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시효가 지나지 않았어요. 선희는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겨우 찾은 딸과 또다시 헤어져야 하는 건가요? 그건 누명이었어요. 김 실장이 나섰습니다. 증거도 있습니다. 증거요? 관계자가 의심스럽게 물었어요. 김 실장이 오래된 파일을 꺼냈습니다. 회장님께서 당시 정부에 제출하신 진술서입니다. 은하님의 무죄를 증명하는 자료예요. 하지만 관계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개인의 진술일 뿐입니다. 공식적인 무혐의 처분이 나지 않는 한 출국 명령은 유효해요. 정민이 선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어머니, 도망가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안 돼, 정민아. 선희가 고개를 저었어요. 도망치면 평생 숨어 살아야 해. 그럴 수는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정민이 울먹였어요. 그때 정한이 나섰습니다. 잠깐만요. 우리가 변호사를 고용하면 안 되겠습니까? 물론 법적 절차를 밟으실 수는 있습니다. 관계자가 답했어요. 하지만 그 전까지는 구금해야 합니다. 구금이라고요? 정민이 소리쳤어요. 어머니는 범죄자가 아니에요. 선희는 정민을 진정시켰어요. 괜찮아, 정민아. 법으로 해결하자. 어머니. 정민이 눈물을 흘렸어요. 약속해줘. 선희가 정민의 두 손을 잡았어요. 엄마를 믿고 기다려줘. 반드시 돌아올게. 선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떠났습니다. 정민은 그 모습을 보며 주저앉았어요. 그날부터 정민의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최고의 변호사들을 고용하고 언론에도 도움을 요청했어요. 우리 어머니는 누명을 쓰고 40년 동안 고생하신 분입니다. 정민이 기자회견에서 외쳤어요. 정부는 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김 실장도 적극적으로 도왔어요. 회장님이 남긴 모든 자료를 찾아서 법원에 제출했거든요. 한 달 후 첫 번째 법정이 열렸습니다. 정민은 어머니를 만날 수 있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정민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응, 괜찮아. 선희가 미소 지었어요. 정민이가 열심히 싸우고 있다는 얘기 들었어. 고마워. 당연한 일이에요. 정민이 선희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는 제가 지킬게요. 법정에서 김 실장이 증언했습니다. 은하님은 무고한 분입니다. 시기와 질투 때문에 누명을 쓰셨어요. 변호사가 여러 증거를 제시했어요. 회장님의 일기, 당시 사진들, 그리고 철수가 남긴 편지까지요. 하지만 검찰은 강하게 반박했어요. 개인적인 자료들은 객관적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재판은 길어졌어요. 3달, 6달이 지나도 결론이 나지 않았거든요. 정민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법원에 나가서 어머니를 만났고 밤에는 새로운 증거를 찾으려 노력했어요. 정민 씨,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김 실장이 걱정했어요. 몸이 상할 것 같아요. 괜찮아요. 정민이 답했어요. 어머니가 40년 동안 혼자 견뎠는데 저는 이 정도도 못 견디겠어요? 그러던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정민이 아버지 서재에서 비밀 금고를 발견한 거였어요. 금고 안에는 정부 고위층과 주고받은 편지들이 있었어요. 은하의 무죄를 증명하는 결정적 증거였거든요. 이거예요. 정민이 소리쳤어요. 이걸로 어머니의 무죄를 증명할 수 있어요. 새로운 증거가 법정에 제출되었어요. 당시 정부 관계자가 직접 쓴 편지에는 은하가 무고하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거든요. 이 편지는 조작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검찰이 마지막까지 반박했어요. 하지만 필적 감정 결과 진짜로 판명되었어요. 더 이상 반박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드디어 판결일이 왔어요. 정민은 떨리는 마음으로 법정에 앉았어요. 피고인 은하는 무죄입니다. 판사가 선고했어요. 1985년 간첩 혐의는 누명으로 판명되었으며 모든 혐의를 무죄로 인정합니다. 법정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정민은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를 끌어안았어요. 어머니, 이겼어요. 정말 이겼어요. 정민이 울며 소리쳤어요. 정민아, 고마워. 선희도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딸이 이렇게 대견할 줄 몰랐어. 1년의 법정 다툼이 끝났어요. 선희는 정상적인 신분을 되찾았고 정민과 함께 회장댁으로 돌아왔습니다. 저택에 돌아온 첫날, 정민이 영정사진이 걸린 곳으로 선희를 데려갔어요. 어머니, 이제 이 사진을 내려야죠. 정민이 말했어요. 왜? 선희가 물었어요. 어머니가 살아계시는데 죽은 사람 사진을 왜 걸어두나요? 정민이 웃으며 말했어요. 영정사진은 액자에서 내려졌어요. 그 자리에는 선희가 환하게 웃고 있는 새로운 사진이 걸렸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 집이네요. 정민이 선희의 팔을 끼며 말했어요. 응, 이제 진짜 집에 온 것 같아. 선희가 답했어요. 두 사람은 함께 정원을 거닐었어요. 40년 만에 모녀가 된 두 사람에게는 앞으로 함께할 시간이 많이 남아 있었거든요. 법정에서 승리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선희는 이제 당당하게 회장댁의 안주인으로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적응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이사회 참석하셔야 해요. 정민이 말했어요. 아버지 회사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셔야 하거든요. 선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정민아, 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너희 아버지만큼 똑똑하지도 않고. 어머니, 정민이 선희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는 충분히 훌륭한 분이세요.
40년 동안 혼자서 견뎌내신 것만으로도요. 하지만 선희는 여전히 자신감이 없었어요. 잃어버린 40년의 시간이 너무 컸거든요. 그날 저녁 선희는 혼자 회장님 서재에 앉아 있었어요. 남편이었던 분의 흔적들을 보면서 복잡한 감정에 빠져 있었거든요. 여보, 선희가 회장님의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정말 미안해요. 당신을 기억하지 못해서 우리 딸을 혼자 키우게 해서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렸어요. 기억을 잃었다고 해도 가족을 버리고 산 것 같은 죄책감은 사라지지 않았거든요. 어머니, 정민이 서재로 들어왔어요. 여기 계셨네요. 정민아, 선희가 눈물을 닦았어요. 엄마가 너무 부족하지 않니? 정민이 선희 옆에 앉았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40년 동안 너를 키우지 못했잖아. 엄마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 같아서 선희가 속내를 털어놓았어요. 어머니, 정민이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어머니가 없었던 시간도 소중했어요.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거니까요. 선희는 정민을 봤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해? 네. 그리고 이제부터 함께 만들어갈 시간이 더 중요해요. 정민이 선희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어머니와 함께 새로운 추억을 만들고 싶어요. 다음 날 선희는 용기를 내어 이사회에 참석했어요. 처음에는 떨렸지만 정민이 옆에서 도와줘서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멋있으셨어요. 정민이 칭찬했어요. 아직 많이 부족해. 선희가 겸손하게 답했어요. 천천히 배워가면 돼요. 정민이 격려했어요. 그날 오후 두 사람은 함께 정원을 가꿨어요. 선희는 북한에서 기억나는 꽃들을 심고 싶다고 했거든요. 어머니, 이 꽃 이름이 뭐예요? 정민이 물었어요. 함박꽃이야. 선희가 답했어요. 북에서는 이 꽃을 많이 키웠거든. 향기도 좋고 예쁘기도 하고. 그럼 이 꽃이 어머니의 고향 꽃이네요. 정민이 신기해했어요. 그런 셈이지. 선희가 흙을 만지며 말했어요. 이제 여기가 내 고향이지만 말이야. 정민은 어머니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어머니가 조금씩 이곳에 적응해가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며칠 후 선희는 김 실장과 함께 철수의 묘소를 찾았어요. 그동안 미뤄왔던 일이었거든요. 철수야. 선희가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늦었지만 인사하러 왔어. 고마웠어. 날 지켜줘서. 김 실장이 옆에서 지켜봤어요. 철수님도 기뻐하실 거예요. 은하님이 진짜 가족을 찾으셔서요. 그런가요? 선희가 눈물을 흘리며 물었어요. 그럼요. 철수님의 마지막 소원이 바로 그거였으니까요. 김 실장이 답했어요. 선희는 철수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했어요. 이제야 진정으로 과거와 화해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해 가을 회장님의 생신날이 찾아왔어요. 선희는 정민과 함께 제사를 준비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어머니가 주관하세요. 정민이 말했어요. 내가 할 수 있을까? 선희가 망설였어요. 물론이죠. 어머니가 이 집의 어른이세요. 정민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사상을 차리는 동안 선희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1년 전까지만 해도 자신은 그저 가사도우미였었는데 이제는 이 집의 안주인이 되었거든요. 여보, 선희가 회장님의 영정 앞에 절하며 말했어요. 늦었지만 왔어요. 우리 딸이 정말 훌륭하게 자랐네요. 당신이 잘 키워주셨어요. 정민도 함께 절했어요. 아버지, 어머니를 찾았어요. 이제 우리 가족이 다시 완성됐어요. 제사를 마친 후 친척들이 모였어요. 예전에 반대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선희를 인정했습니다. 은하,
정말 고생 많았어. 정한이 선희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편히 쉬어. 고맙습니다, 형님. 선희가 인사했어요. 정숙도 다가왔어요. 미안했어, 은하. 처음에 너무 의심해서. 괜찮아요, 언니. 이해해요. 선희가 따뜻하게 답했어요. 그날 밤 선희와 정민은 함께 앉아 차를 마셨어요. 정민아, 엄마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 없어? 선희가 물었어요. 정민이 생각해 봤어요. 어머니는 앞으로 뭐 하고 싶으세요? 선희가 미소 지었어요. 그냥 너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그동안 못한 모녀 이야기도 하고 너에게 요리도 해주고. 좋아요. 정민이 환하게 웃었어요. 저도 어머니와 함께 하고 싶은 일이 많아요. 그래, 뭔데? 선희가 궁금해했어요. 여행도 가고, 함께 영화도 보고, 어머니 고향 이야기도 듣고 싶어요. 정민이 말했어요. 선희는 정민을 끌어안았어요. 우리 앞으로 천천히 다 해보자. 창밖으로 보이는 정원에는 선희가 심은 함박꽃이 피어 있었어요. 북한의 꽃이 남한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새로운 꽃을 피운 것처럼 선희도 이제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은하도 선희도 아니야. 선희가 속삭였어요. 정민이의 엄마야. 정민이 어머니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네, 저도 이제 진짜 엄마를 찾았어요. 눈물과 미소가 한데 엉켜 새로운 가족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40년의 긴 이별 끝에 만난 모녀에게는 이제 함께 만들어갈 아름다운 내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연을 더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 부탁드립니다.